은행에서 예적금을 가입할 때 5%니 6%니 하는 금리, 또 뉴스에서 미국이나 한국의 기준금리가 올랐네, 동결이네 할 때 이 금리, 이런 금리가 몇 프로인지 볼 때 꼭 생각하셔야 하는 게 있어요. 바로 물가예요. 최근에 엄청 올라간 물가 상승률을 생각하지 않고 단순히 금리가 예전에 비해 높아졌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이번 영상에서는 금리, 이자율이 무슨 뜻인지와 왜 금리를 따질 때 물가의 변화를 같이 생각해야 되는지 명목금리와 실질금리를 소개하면서 살펴볼 거고요. 마지막으로 금리와 물가 상승률의 관계식인 피셔 방정식에 대해 알아볼 거예요. 먼저 금리는 이자율과 같은 말이라 이번 영상에선 금리로 통일할게요. 우리가 은행에다 10,000원을 1년 동안 맡기면 1년 뒤에 은행에서는 10,000원만 딸랑 돌려주는 게 아니고 이자를 쳐서 같이 돌려준단 말이에요. 이때 금리, 이자율이라는 건 원금에 대한 이자의 비율을 말하고요. 이 경우에는 원금이 10,000원이고 이자가 500원이니 금리는 몇 프로? 5%가 되겠죠. 여기서부터가 중요한데 금리라는 건 명목금리와 실질금리로 구별할 수 있는데 왜 이렇게 복잡하게 구분하는지를 생각해 봐야 돼요. 바로 물가가 변하기 때문인데요. 우리가 보통 이야기할 때 이 금리, 예를 들어 어떤 예적금 상품의 금리가 6%라더라, 5%라더라 할 때, 또는 뉴스에서 미국의 기준금리가 5.5%로 올랐습니다 할 때 이 금리는 거의 대부분이 명목금리예요. 굳이 실질금리라고 따로 표현을 하지 않으면 다 명목금리로 보면 돼요. 그런데 우리 눈에 보이는 명목금리보다 중요한 게 실질금리인데 실질금리라는 건 대체 뭐고 왜 구분하는 걸까요? 저한테 10,000원이 있다고 해볼게요. 제가 사탕을 좋아해서 사탕을 10,000원어치를 사고 싶어요. 현재 사탕 가격이 한 개에 100원이라면 몇 개를 살 수 있죠? 100개를 살 수 있죠. 그런데 만약에 사탕을 지금 100개 사지 말고 10,000원을 은행에 5%로 맡겨서 1년 뒤에 1,500원을 받은 다음에 이렇게 받은 1,500원으로 사탕을 사러 갔더니 다행히도 사탕 가격이 그대로 100원이라면 사탕을 105개, 1년 전보다 5개를 더 살 수 있겠죠. 이 경우에는 사탕을 1년 전 100개에서 5개 더 살 수 있으니까 은행에 돈을 맡기고 1년 기다린 보람이 있죠. 문제는 물가, 사탕 가격도 금리만큼 정확히 5% 올라서 105원이 되면 1년을 기다려봤자 사탕은 1년 전과 똑같이 100개만 살 수 있는 거죠. 이러면 그나마 나은데 만약에 물가, 사탕 가격이 금리보다 훨씬 올라서 110원이 되면 내가 이자로 500원을 더 받더라도 사탕을 95개밖에 못 사게 되죠. 이러면 차라리 1년 전에 사탕을 100개 사서 보관해 놓는 것만 못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금리를 따질 때 물가가 중요한 거예요. 내가 살 수 있는 사탕의 개수, 처음에 사탕 100개를 원금으로 보고 1년 뒤에 살 수 있는 사탕 개수가 몇 프로 변화했냐는 은행의 금리뿐만 아니라 물가, 사탕 가격의 영향을 같이 받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여기서 살 수 있는 사탕의 개수가 몇 프로 변화했냐, 이걸 실질금리라고 해요. 물가가 그대로라면 살 수 있는 사탕이 100개에서 105개로 5%가 늘었으니까 실질금리는 5%, 명목금리와 정확히 같죠. 물가가 명목금리와 같은 비율로 올랐다면 살 수 있는 사탕은 그대로 100개, 실질금리는 0%가 되고요. 만약 물가가 명목금리보다 더 많이 올랐다면 살 수 있는 사탕은 5개 줄어드니 실질금리는 마이너스 5%가 돼요. 현실에서 명목금리가 마이너스인 경우는 거의 없지만 명목금리보다 물가가 더 많이 올라 실질금리가 마이너스인 경우는 종종 발생하고요. 은행에서 금리를 몇 프로 주냐보다 중요한 건 물가 상승률을 감안한 실질금리가 몇 프로인지예요. 왜 그렇죠? 우리가 먹는 건 사탕이지 돈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마찬가지로 예적금이나 채권에 투자할지 말지 결정할 때 중요한 것, 또 중앙은행이 기준금리를 정하더라도 실제 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여기 나오는 명목금리가 아니고 실질금리라는 걸 아셔야 하고요. 마지막으로 명목금리, 실질금리와 물가상승률의 관계를 나타내는 피셔 방정식을 소개하고 영상을 마치려 하는데 명목금리, 대문자 R은 실질금리, 소문자 R에 물가상승률, 이퀄 인플레이션율, 파이를 더한 값이 되고요. 명목금리, 실질금리와 물가상승률의 관계를 나타내는 이 식을 피셔 방정식이라고 해요. 만약 실질금리를 구하고 싶다면 명목금리에서 인플레이션율을 빼면 되겠죠. 처음 식으로 돌아와서 작년 이 시점에서 명목금리가 6%였는데 작년부터 현재까지의 물가상승률, 인플레이션율이 4%였다면 작년의 실질금리는 2%였구나. 이렇게 구할 수 있는 거죠. 여기까지만 하고 이번 영상을 마칠까 하다가 여담으로 조금만 더 설명드리자면 시점을 바꿔서 작년, 과거 이야기가 아니라
올해 이 현재 시점에서 명목금리가 5%라고 할 때 올해의 실질금리가 몇 프로일지 궁금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올해의 실질금리를 구하려면 현재부터 1년 뒤에 인플레이션율, 물가상승률이 몇 프로인지를 알아야 하는데 이건 1년이 지난 이 시점에서 1년간 물가가 얼마나 올랐는지를 봐야 인플레이션율이 몇 프로인지 알 수 있지. 지금 시점에서 1년 뒤 물가가 얼마나 오를지를 정확하게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미래의 실질금리를 구할 때는 이 기간의 인플레이션율이 아직 나오지 않은 상태니까 대신에 예상되는 물가상승률, 기대 인플레이션율을 사용해서 실질금리를 구해요. 예컨대 올해 명목금리가 5%인데 물가는 3%가 오를 것 같다고 예상하면 실질금리는 2%가 되겠구나 하는 거죠. 인플레이션율을 뜻하는 파이에 예상, expectation의 앞글자 2를 붙여서 기대 인플레이션율이라고 표시하고요. 이때의 실질금리는 사전적 실질금리라고 해서 우리가 예적금을 할지 말지, 채권을 살지 말지 결정을 할 때에는 인플레이션율이 정확히 얼마인지 알 수 없으니 몇 프로쯤 될 것이다 예상을 하는 기대 인플레이션율을 사용해서 사전적 실질금리로 결정을 하게 되고, 시간이 지난 시점에서 구해진 정확한 인플레이션율로 구한 실질금리는 사후적 실질금리라고 해서 실제로 얼마나 이득을 얻었는지는 사후적 실질금리로 평가하게 되는 거죠. 여기까지가 피처 방정식이었고요. 오늘 영상 요약하면 물가가 오르기 때문에 단순히 은행금리가 몇 프로인지만 보면 안 되고 물가 상승률을 고려한 실질금리가 중요하다는 거고요. 이 실질금리는 명목금리에서 인플레이션율을 빼서 구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고 다음 영상은 피처 효과에 대해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